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어제 미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등하는 모습 주가 차트 보면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나스닥에 대한 하락이 좀 상당히 깊었습니다. 우리 증시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좀 매도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랜만에 양봉의 기조가 나왔는데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일단 상단을 좀 확인했고 중턱이라든지 뭐 하단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왔었는데요. 자, 오늘 이 라인 때까지도 밀리면서 반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최저점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나스닥의 반등 시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스닥의 분봉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증시에 대한 상승 분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오늘 코스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스닥 지수에서 반등했었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요. 금리 인상과 같은 경계심은 그대로였지만은 전반적인 IT 기술주에 대한 반등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구글의 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제까지 좀 깊은 하락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낙폭과 대 저가 매수세의 동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더 정직한 하단에 저점 반등이 좀 연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인 IT 종목들에 대한 반등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상당히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지수의 이 주도적인 모습을 담당해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었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보시게 되면은 반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AMD 어드밴스, 네. AMD에 대한 주가 반등, 그리고 최근에 통신주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퀄컴에 대한 반등까지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관점으로 시장이 관심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IT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좀 더 높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IT 종목들에 대한 픽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반등을 이끌었다는 점.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팡주와 같이 기술주, IT, 특히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 주도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상승 마감했지만은 상승폭에 대한 부분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일단 이 모습을 본다라면은 시장과는 좀 다르게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들, 특히나 코카콜라와 같은 음식료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시장에서 실적주 보자 그러면은 반도체, 자동차, 음식료, 의료기기 이와 같은 섹터들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리면서 음식료 종목들에 대한 선택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동안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IT, 자동차, 그리고 음식료, 의료기기 이 파트들이 그동안에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스켓이 큰 기업들이 수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조한데 여기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IT 관련된 이야기를 건네드릴 건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지수를 좀 반등을 나스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IT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램 리서치 키워드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램 리서치에 대한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이 용인 지역의 아린 센터가 드디어 착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완공을 했다는 얘기겠죠. 2020년도에 이미 착공이 좀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완공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램 리서치에 대한 램 리서치 코리아에 대한 본사 이동이 나올 것이고요. 일단은 용인 지역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IT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20년도 때에 램 리서치가 우리나라를 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장비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일단은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최근에 매출은 4위였습니다. 반도체 매출 4위였고요. 그리고 램 리서치는 식각 공정에 관련된 식각
증차, 뭐 챔버 이와 같은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자료 화면 또 보도록 하죠. 램 리서치가 전반적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 공급사가 상당히 좀 두터운데요. 여기에서 한국의 비중은 꾸준하게 이 비중을 함께 담당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증설에 상당히 램 리서치가 용인 지역으로 톡해서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이라면은 한국을 거점으로 해서 뭐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까지의 시장 이 교두보 역할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장비 회사의 도입에 따를 수 있는 이 낙수 효과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시각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램 리서치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램 리서치를 통해서 이 시각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를 깎아내는 이런 이제 이 커팅하는 장비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 단순하게 기계로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이 투자가 적극적이고 반도체가 투자되는 거는 라인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라인이 많이 늘어날수록 소모품들은 소모량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램 리서치에 대한 효과까지 본다라면은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챔버라는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시각 장비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각, 세정, 증착 그리고 뭐 챔버, 칠러 이와 같은 장비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반도체 제가 항상 건네드렸던 스토리.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온도 조절에 대한 장비인 챔버인데요.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화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화학 공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소모품뿐만 아니라 화학 소재에 대한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램 리서치 효과를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낙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죠. 이 램 리서치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장비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장비에 대한 수준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 셧다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대한 선발주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 재고 소진에 대한 기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반도체 미세 공정화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경쟁화되었었고요. 특히나 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세화 경쟁,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대규모 투자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요. 사실은 램 리서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장비에 대한 수주 공시가 상당히 많았었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환율에 대한 높은 위치라면은 오히려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제가 장비 기업들 좀 보자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동안에 꾸준하게 올랐었던 장비 기업들도 좋았지만은 낙폭과대되었던 장비 종목들 테스, 유진테크, 특히 PSK, 한미반도체. 제가 한미반도체 이야기 많이 드렸었거든요.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큰 기업들을 위해서 좀 얘기 드렸었고요. 자, 이와 같이 좀 장비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장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라인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라인이 많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상당히 시장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종목 추천주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램 리서치가 좋아지게 되고 장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요가 좋아진다라면은 높아질 수 있는 소재 기업.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 드렸었죠. 자, 오늘은 원익 QNC인데요. 제가 이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모두 다 수직 계열화된 장비 수요에 대한 부분들, 소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시세가 상당히 빨랐었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에 대한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 진입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될 수 있는 종목 앞에서 제가 잠시 좀 언급을 했죠. 하나 머티리얼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지난 이 연중에 있었던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인 추세로 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장기 추세 속에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램 리서치 쪽에 꾸준하게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 리서치가 바로 우리 옆집에 있다라면은 상당히 좀 소모품에 대한 수요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원익 QNC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쿼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각 공정에서 꾸준하게 소모되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이미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TSMC, 램 리서치에 대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원익 QNC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시장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주된 매출이 쿼츠이기 때문에 쿼츠 위주로 보셔도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확장에 대한 시장이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원익 QNC는 하나 머티리얼즈보다는 아직까지 신고가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라인대에서는 좀 분할 접근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했을 때 28,000원 라인대까지 모아가신다라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 반도체 종목 접근하시는데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신고가 라인 돌파해서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손절 라인 때는 좀 깊게 잡을 건데요. 27,000원까지 손절 라인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반도체 소식 또 원익 QNC였습니다.